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조사가요. 검사들이 구치소로 출장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 조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변호인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달라면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중요한 건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전노 두 예. 사람 다 그랬죠. 그리고요. 네, 그리고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를요.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비둘기라고 하죠. 비둘기. 네. 예. 그 쪽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밖으로 내보낼 때 비둘기를 하는데 내부에 있으면 어쨌든 날리면 99%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이건 옮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치소 관련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예. 네,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서울구치소는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말라면서 엄격하게 입단속하고 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도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네,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요. 네. 이렇게 입단속하고 있다 알리고 있는데요.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입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건. 그래서 이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죠. 네, 채널A가 그래서 관계자 전원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독방에는 CCTV를 떼어내고 샤워 설비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특정 수감자들을 의무실로 데려오라 이렇게 교도관에게 지시하면요. 교도관들이 이를 따르고 묵인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의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죠. 예, 대통령도 아직 살아있고 황대행도 아직 살아있고 교도소장도 공무원인데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가요. 오늘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팀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담팀은 7명으로 모두 여성 교도관입니다. 2인 1조로 24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와 보호하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 독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교도관들이 바로 달려가서 대처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CCTV가 없는 방에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전담팀을 배치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특혜로 보일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특혜인 게 사실이죠. 네, 왜냐면요. 95년에 수감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 인력 느린 적은 있지만요. 전담팀 배치된 건 처음입니다. 네. 아프실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전에는 아프실 예정이었다면 이제 정말 아프실지 모르거든요. 뭐 실제로 낯선 환경이고요. 자기 식판 다 자기가 직접 씻어야 되고 또 머리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게 낯선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원래. 머리를 직접 하셨어요?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물을 스스로 마셨다고 그거를 당시 새누리당에서 홍보 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자기가 떠마셨다고. 그리고 무슨 행사장이었던가요? 의자가 하나 넘어져 있는데 본인이 일으켜 세웠다고 막 기립박수 치고. 네, 이 점점 보통 사람의 삶에 가닿을 수 있게 된 거죠. 교정 생활이요. 아니 저는 이런 생활 끝에 현실의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 오래 길었기 때문에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요. 지금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략에 불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불만을 가졌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요. 직접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박지만 회장은 이용화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성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첫 등장. 그렇죠. 이 변호사. 그 이후로 탄핵 이전의 검찰 대응, 뭐 탄핵 국면에서의 뭐 헌재 대응이나 뭐 그때 특검을 대응하는 방식, 검찰 조사, 구속 영장. 사실은 그
항상 하지 말았어야 할 방향으로 대응했거든요. 예. 일관되게 진정한 엑스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상을 수여해야 한다. 네, 변호인단 내부에서도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실패라는 거죠. 전략을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적이 되돌아보면 저는 없었다고. 단 한 번도. 이때는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촛불 시민. 그런데 그런 유영하 변호사 선택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네. 공천을 4번 줬어요. 네. 계속 떨어졌죠. 결국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날부터요. 115일째 박 전 대통령 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요. 두 사람에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의 멘트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헌재 증인으로 나섰다가 특검에 찍혀서 구속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랬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실은 최순실의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측근들을 다루는 방식이 무슨 일이 생기면 측근들부터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잘라버렸으니까요. 더더욱 무서웠겠죠.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라진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분이 나타나실 만한데 지금 몇 달째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장을 지지겠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분이 최소한 탄핵 이후에 자택에 있는 기간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도 안 나타났습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날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궁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안 나타나셨는지 인터뷰라도 한번 요청해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뉴스인데요.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수부가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멍 21개 더 뚫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체 훼손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구멍을 자꾸 뚫는 것은요. 자체가 이 선체 훼손인데 미수습자 수색이나 진상조사에 모두 영향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미수습자 수색에도 문제가 되는 게 10cm라고 하지만 뼈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잖아. 아기 뼈도 있고. 네, 6세 어린이 권혁규 군이 있죠. 네. 게다가 유실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구멍도 큰 게 있었고 유실망을 설치 안 한 것도 많지만 유실망을 설치한 것도 뭐 뜯겨졌거나 찢어졌거나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네, 가까이서 본 영상들을 보면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요. 뜯어져서 아래로 늘어진 방지망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 방지망이 의미가 없는 곳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3년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는커녕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유실 방지망이 없는 것만 다쳤는데 있는 것도 다 찢어졌으니까 해수부 그러니까 세월 호도 조사해야 하지만 해수부도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집니다. 네, 다음 수는요. 네, BBK 관련해서요. 김경준 씨 관련된 뉴스가 지난 주말에 주간 경향에 나왔습니다. 김경준 씨가 다스에다가 140억 원을 송금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서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이 BBK는 이번 대선 핵심 변수는 아닌데 주변부 변수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BBK 140억, 다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라서 이 기사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BBK 전문가라서 제가 앞으로 140억이 계속 등장할 텐데 간단 요약을 하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예, 부속품 회사죠. 근데 이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투자가 처음에 되고 이게 이제 종잣돈입니다. BBK 사업을 할 때 190억. BBK 사업이 어쨌든 안 돼요, 잘. 그러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주가 조작에서 받는 300억을 들고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도피. 이게 사건 개요예요. 근데 이 도피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왕 도피할 거면 다 들고 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피로 알려진 이 도피가 희한하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투자한 돈만 다 갚고 도피해요. 굉장히 신선한 도피 행각인데. 근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 첫 투자가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만 190억 중에 50억만 갖고 140원 안 갖고 튑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모종의 합의를 하고 간 거 아니냐. 근데 여튼 김경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잘 안 풀렸는지 이후에 미국에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소송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다스는 140억을 내놔라 김경준 씨에게.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의 투자자들 주가 조작을 했던 투자자들은 김경준 씨에게 돈을 들고 간 돈 내놔라. 횡령한 돈. 뭐 이런 소송이 여러 개 벌어집니다. 근데 그중에서 다스는 미국 소송에서 김경준 씨에게 져요. 140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송에 집니다. 그래서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140억을 다스에 갚아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그때 에리카 김이 한국에 온 다음이죠. 2011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고 김경준 씨가 수감돼 있던 시절이고 에리카 김이 잠시 들어갔다 나가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140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40억을 주는 대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그 이면 합의가 뭔지를 아마 조만간 김경준 씨가 폭로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없는데 대선 관련 뉴스들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에서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열립니다. 오늘 만약에 수도권에서 45% 넘게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하게 되면요 후보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결정이 됐고 자유한국당에.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어제 6연승했습니다. 예. 명이 머무르는 독방에는 CCTV를 떼어내고 샤워 설비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특정 수감자들을 의무실로 데려오라 이렇게 교도관에게 지시하면요. 교도관들이 이를 따르고 묵인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의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죠. 예, 대통령도 아직 살아있고 황대행도 아직 살아있고 교도소장도 공무원인데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가요. 오늘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팀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담팀은 7명으로 모두 여성 교도관입니다. 2인 1조로 24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와 보호하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 쪽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밖으로 내보낼 비대력이라 하는데 내부에 있으면 어쨌든 날리면 99%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이건 옮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치소 관련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예. 네,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서울구치소는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말라면서 엄격하게 입단속하고 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도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네,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요. 예. 이렇게 입단속하고 있다 알리고 있는데요.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입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건. 그래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죠. 네, 채널A가 그래서 관계자 전원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를 직접 하셨어요?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물을 스스로 마셨다고 그거를 당시 새누리당에서 홍보 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자기가 떠마셨다고. 그리고 무슨 행사장이었던가요? 의자가 하나 넘어져서 있는데 본인이 일으켜 세웠다고 막 기립박수 치고. 네, 이 점점 보통 사람의 삶에 가닿을 수 있게 된 거죠. 교정 생활이요. 아니 저는 이런 생활 끝에 현실의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 오래 길었기 때문에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요. 지금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교도관들이 바로 달려가서 대처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CCTV가 없는 방에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전담팀을 배치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특혜로 보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리고 특혜인 게 사실이죠. 네, 왜냐면요. 95년에 수감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 인력 느린 적은 있지만요. 전담팀 배치된 건 처음입니다. 네. 아프실지도 모르니까요. 네. 예. 이전에는 아프실 예정이었다면 이제 정말 아프실지 모르거든요. 예. 뭐 실제로 낯선 환경이고요. 자기 식판 다 자기가 직접 씻어야 되고 또 머리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게 낯선 환경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원래. 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조사가요. 검사들이 구치소로 출장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 조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변호인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달라면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중요한 건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전노 두 분 다, 두 사람 다 그랬죠. 그리고요. 네, 그리고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를요,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비둘기라고 하죠. 비둘기. 네. 예.